트레이너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 대상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코칭이든 뭐 교육이든 강의든 또는 1대1 개인 상담이든 어쨌든 트레이너는 그 대상들과의 소통 능력,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탁월한 그 소통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트레이너가 갖춰야 될 그러한 능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대상에 대한 관심 갖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NLP 어떤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1000명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떠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오늘 와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의 관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개인적인 것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이너가 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관심 갖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많은 다수의 청중이 아니고 1대1 개인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트레이너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 대해서 좋은 자세와 바른 어떤 따뜻한 온화한 시선을 보내주고 또 그 내담자의 일거수일투족 그걸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면 내담자는 편안하고 안전한 또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갖기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통 능력은 바로 일치시키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트레이너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청중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청중들과의 관심이 일치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건 소통에 마이너스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청중들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부분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첫 번째 관심 갖기를 통해서 알아냈다면 그 청중들과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관심 갖기를 했던 거고 관찰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청중에게 뭘 해줘야 되나요? 맞추어 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청중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 청중들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른 부분으로 내가 유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시키기입니다. 언어적으로도 우리는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트레이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리에서 마스터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바로 유목화죠. 상향 유목화, 동급 유목화, 하향 유목화. 그럼 상향 유목화는 좀 더 추상적으로 모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법이지만 이게 내 강의를 할 때도 그 부분을 확장해 나갈 때, 좀 더 넓혀 나갈 때 그건 상향 유목화가 됩니다. 동급 유목화는 뭐냐면 이 대상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에 일치된 같은 수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면 하향 유목화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걸 파헤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하향 유목화가 되죠. 자, 우리는 상향과 동급과 하향 유목화는 결국은 상대방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일치시키는 방법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맥 언어라고 배웠잖아요. 밀턴 화법. 그 밀턴 화법은 상향 유목화에 가깝죠. 그 메타 화법은 하향 유목화에 가깝죠. 그럼 밀턴과 메타 그 화법은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과 내가 뭐 일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치시키기는
이런 언어적 일치시키기뿐 아니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지금 하품을 하고 지루해 한다면 그 하품하고 지루해 하는 걸 빨리 관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그러면 이 하품하고 지금 지루해 하니까 그걸 내가 알아차려야 되고 그걸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청중들과 내가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반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유머를 쓴다든지 다른 어떤 관심 있는 부분을 초점을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상담할 때도 내담자와 상담자는 계속 일치될 수 있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가 납포가 형성되고 또 납포가 형성돼야만이 상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가 있다. 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결국은 맞춰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관심 갖기, 두 번째가 일치시키기였다면 세 번째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감은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공감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고 청중들이나 또는 그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느끼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내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해서 경계를 허물죠. 그래서 그 사람과는 납포를 형성하기가 쉬워진다.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소통 능력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하면 납포 능력 아닌가요? 납포 능력. 그리고 관심 갖게 하는 것도 납포 능력을 형성하는 거고 일치시키는 것도 납포를 향상시키는 거고 또 공감해주는 것도 납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납포를 왜 형성시키나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는 결국 뭐를 가진 사람이냐면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파워를 가진 사람. 왜? 트레이너가 파워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그 대상자를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통 능력은 한마디로 하면 납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공감하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는 공감을 해줘야 될까요? 상대의 말, 상대의 생각, 또 상대의 어떤 행동, 상대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준다는 것은 같은 편에서 하나의 초점에 모든 걸 맞추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성장하는데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관심 갖기와 일치시키기와 공감하기. 이게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소통 능력이라고 봤을 때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끌기입니다. 트레이너는 자신이 가진 강력한 자성으로서 그 대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강력한 자성,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트레이너는 이러한 강력한 자성과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납포 능력을 키워야 된다. 납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끌기를 하려면 이 트레이너는 자신만의 분명한 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내 안에 먼저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흔들림 없는 신념이 없다면 내가 그 신념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에게 그 변화를 일궈낼 수 있나요? 먼저 내 안에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그 신념이 바로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트레이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계속 들여야 돼요. 질문할. 우리는 왜 질문을 할까요? 상대방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초점을 전환시켜버리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이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내면 집중 상태가 되도록 유도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나?
바로 질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트레이너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트레이너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긍정적인 방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소통 능력 중에 자기 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노출. 트레이너는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트레이너가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트레이너가 단순한 남의 지식을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한 강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NLP 트레이너는 그러한 일반적인 강사와는 차원이 달라야 되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내게 들어와서 내거화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체화라고 하죠. 기억으로 하면 그게 내현 기억화된 상태입니다. 내게 들어와서 내 걸로 표현돼줘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너는 자신의 과거 경험, 자신의 과거의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어떤 경험담으로 스토리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도 자기 안의 어떤 경험으로 연결시켜서 짝짓기해서 내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는 뭐냐면 트레이너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공부할 때의 경험, 일할 때의 경험, 실패 경험, 성공 경험,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다른 어떤 것들과 짝짓기를 해서 내줄 수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뭐냐고 하면 내 거를 표현했다 해서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자기 노출은 주관적 자기 노출이 있고 공감적 자기 노출이 있죠. 그래서 트레이너는 자기를 적절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이 겪는 이 고통 때문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면 상담자가, 트레이너가 나도 과거에 당신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당신보다 더 힘든 그런 경험을 직접 해봤다고 할 때 이 내담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은 내하고 같은 걸 겪었구나. 벌써 공감이 되잖아. 납보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가져야 될 소통 능력 중에 바로 피드백 능력이죠. 피드백 능력. 트레이너는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했습니다. 트레이너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항상 촉수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관조적인 입장에서 내가 때로는 1차적, 때로는 2차적, 때로는 3차적 입장에서 이 정보를 이 대상에게 다시 제공해 주는데 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드백이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 대상들의 변화와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져야 될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바로 능력이 소통 능력이 맞닥뜨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강의에서도 가능하고 일상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기법은 이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의 삶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통 능력을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맞닥뜨림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레이너가 그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부딪힌다? 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청중들과 내가 부딪힌다?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대상이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에 갇혀 있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는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뭐 해야 됩니까? 그거하고 부닥쳐야 됩니다. 그걸 깨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에 대해서는 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
어제 말과 오늘 한 말이 뭘 못 가질 때? 일치된 일관성을 못 가질 때 그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맞닥뜨림을 해서 왜? 트레이너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대상들을 변화시키고 성장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그냥 내가 잘못된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감정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맞닥뜨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나 모순된 거에 대해서 맞닥뜨려서 그걸 깨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맞닥뜨림이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해서 그 사람하고 감정상에서 원수지가 되는 그런 맞닥뜨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맞닥뜨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뭐 변화와 성장을 위한 맞닥뜨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소통 능력 첫 번째 뭐였나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너는 캘리브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하고 관심 가져주는 능력을 계속 가지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트레이너는 계속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의 변화가 뭐가 있는지 신체적인 변화, 헤어스타일의 변화, 소지품의 변화, 이 사람의 어떤 인성적인 변화 그런 부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걸 생활 속에서 자기 몸에 체득시켜야 돼요. 몸에 완전히 익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나요?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보다는 상대방에게 계속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걸 내 몸에 익혀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강의는 그냥 지식 전달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NLP 트레이너는 그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읽어주는데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나요? 완전한 내 자신의 내공, 내 자신의 자성이 채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관심 갖기를 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였죠? 공감하라고 그랬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큐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큐션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공감할 수가 없죠. 트레이너는 먼저 자신의 삶을 채워서 자신의 채워진 이 삶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기를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요. 그 다음에 이끌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자기 노출, 피드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맞닥뜨림까지.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소통 능력 중에 NLP 트레이너로서 내가 혹시 부족한 거 뭔지를 체크해보세요. 내가 지금 뛰어난 거는 뭔지. 그러면 이 항목별로 여러분 점수를 매기세요. 100점 만점에 나는 피드백 능력은 과연 몇 점 될 것인가? 관심 갖기 능력은 몇 점인가? 내가 맞닥뜨림은 트레이너로서 자신감, 내공이 차있지 않고서는 맞닥뜨림을 못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자기 안에 채워진 게 없으면. 피해가려고 하죠. 자기 안에 당당함이 있고 채워짐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자기 부정적 제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음을 지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러면 맞닥뜨림 하는 점수는 몇 점인가? 만약에 자기가 맞닥뜨림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된다면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아, 내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구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내 분야의 알미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트레이너 자신이 나는 이거 항목에 대해서 100점 만점의 전체 그래프를 쫙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겠죠. 그 비교대에 대해서 잘 높은 점수는 이게 내 지금 잘하고 있는구나를 알아차리고 부족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우기 위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그걸 계속 반복 실천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레이너 과정은 단순히 이걸 내가 지식으로 자꾸 축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뭐 해야 되나요? 실습해. 어디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하지만 여기 와서 하는 실습은 그 생활 속에서 실습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실마리를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나? 네. 그럼 본인들의 그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 트레이너는 어쨌든 트레이너는 뭐를 잘해야 되나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다른 말로 뭐라나요? 무슨 능력? 스피치 능력이라고 합니다. 스피치 능력. 스피치 능력은 결국은 전달 능력이고 공감 능력이고 어떤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변화와 성장을 위한 수단이 바로 스피치가 되죠. 말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말이 왜 힘을 갖고 있다 했나요?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과 우리가 하는 말 반복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의 뇌의 회로의 배열을 바꿉니다. 그리고 반복된 그 말에 굵은 전용 신경회로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념을 만들죠. 우리의 그 신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말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이런 말도 중요한데 트레이너가 하는 말은 더더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을 맛을 본 거예요. 자신이 먼저 맛을 보고 경험해서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성장된 그 자신으로서 내 주변 사람을 또는 더 넓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스피치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트레이너로서 일반적인 강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NLP 트레이너로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한 이런 언어 능력, 언어 구사 능력, 스피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벌써 여러분들은 NLP 프랙 마스터 과정에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벌써 기초를 다 트레이닝 했어요. 그러나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한 스피치 능력을 가질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죠. 첫 번째가 모델링하기입니다. 모델링하기. 어떤 걸까요? 트레이너가 어떤 걸 모델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상에는 탁월한 스피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NLP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기개발이나 성공이나 탁월한 특정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또 그들만의 그 성공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성취를 이룬 사람, 성공을 이룬 사람,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기법들, 원리들을 내가 모델링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성공한 사람들은 나에게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델링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킨다. 그 시작이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은 무슨 학습입니까? 모델링은 가속 학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책을 100권 1000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을 추려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원리와 기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죠. 그 성공한 모델이 이루었던 업적과 유사한 업적을 나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델링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성취를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뭐다? 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언어적인 기법 중에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NLP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다른 특정 분야의 탁월한 그런 모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를 보더라도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드라마는 뭘 가지느냐면 뇌에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습니다. 빠지면 다음 회차 안 보면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보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꼭 여러분들 TV로 봐야 된다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어떤 걸까요? 뉴스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강연들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NLP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더 최고의 강사로, 최고의 트레이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강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풀어가는가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명성이 있는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장면들 있죠. 그런 걸 계속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동쪽에서, B라는 사람은 서쪽에서, C라는 사람은 남쪽에서, D라는 사람은 북쪽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데 저걸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 뇌에 신경회로들이 확장되고 새로 재배를 하면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언어 기법들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는 겁니다. 한두 번 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말을 하는 게 논리 정연해지고 또는 자기가 그 말하는데 자기의 어떤 경험이 과거에는 일반적인 톤으로 나갔던 게 각성돼서 나오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 묻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건 그런 훌륭한 모델의 그런 스피치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학습했다. 우리 뇌에 무슨 유런이 작동했을까요? 이 모델링에. 거울 유런이 작동해서 그 모델의 훌륭한 부분들을 전부 스캔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래서 모델링은 가장 빠른 성공에 대한 핵심을 잡는 가속 학습법이다. 그러면 NLP 트레이너는 바로 모델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타고난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걸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예 어떤 프로나 드라마나 핸드폰 들고 서로 막 이래 하는 거 계속 쉬는 시간에 그런 것만 보고 있다면 왜? 우리 뇌가 거기에 뭐 돼 있느냐면 중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트레이너는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모델링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욕구를 가져라. 열정적인 욕구를 가져라.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NLP에 대한 또 NLP 트레이너에 대한 이런 내가 지금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없거나 여기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근데 열정을 가졌을 때면 때로는 저 사람 좀 과하다, 저 사람 좀 오바된다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너 기초 과정에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트레이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오바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어떤 트레이닝식이나요? 운동을 할 때 오바 트레이닝식이지 않나요? 과훈련? 그 과훈련이 나의 뭐를 만들어주나요? 강한 몸을 만들어주죠. 마찬가지로 트레이너가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그 열정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성,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나요?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요? 말에서 나오나요? 신념에서 나오나요? 다 해당되겠죠. 열정은 바로 사명에서 나옵니다. 사명이 뭔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거기에 내가 미칠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삶의 사명을 가져버린다면 이 사람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영원히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딘가에 몰입하고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거기에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나는 기계를 수리하는데 내 모든 사명을 뒀다. 그럼
그럼 기계를 수리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고 이걸 내가 하다 보니까 완전 전문가가 돼.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거에 사명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부분에 자기가 사명을 갖고 자기 생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그걸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그 사명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삶이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쪽으로 가게 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패션, 열정은 사명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트레이너는 뭐냐면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뭐냐면 내가 NLP 트레이너로서 최고의 강사로서 나는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이걸 할 때 가장 보람이 있고 이걸 할 때 나는 가장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사명이 있을 때 열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 열정이 없다면 그냥 3류, 4류 그런 트레이너나 강사밖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모델링. 두 번째가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트레이너가 이러한 스피치 능력을 자기만의 탁월한 걸 갖기 위해서는 바로 내현 기억하시게 된다. 내현 기억이 뭔가요? 내현 기억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동물적인 수준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고 표출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지금 제가 NLP 트레이너 지금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 설명할 때 제가 지금 글을 읽고 있나요? 제가 지금 그냥 말을 하고 있나요? 그냥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내 안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화되어 있고 내현 기억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맥락의 문장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올 말들은 이미 제 뇌에서 다음 해야 될 말들까지 전부 다 순서적으로 세팅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게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말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뇌에 그러한 기억들이 되어 있는 것,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뭐 되어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현 기억화되어 있다. 내현 기억화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의 문제지, 어떤 전달 수단의 문제지, 내현 기억화된 것은 누구든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현 기억화를 다른 말로 딱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내현 기억화된 거, 체화된 걸 한자로 딱 줄이면 확실한 뭐예요? 암이에요, 암. 확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암. 이것이 내현 기억화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면화되지 않고 체화되지 않고 내현 기억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뭐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내게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로서 자질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내면 기억화가 안 돼 있다면 남들 앞에 나서서 트레이너라고 이름 내고 강의하지 마세요. 그건 그 앞전에 이미 내 안에의 내연 기억화하는 그 과정을 먼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먼저 그 훈련을 해서 만들어진 후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연 기억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뭘 해야 되면 긍정적 자기 암시를 보내야 됩니다. 나는 최고의 트레이너 강사다.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 내가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 나는 끊임없는 긍정의 자기 암시를 보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별명이 뭐라 했나요? 착각의 챔피언이죠. 이 착각의 챔피언 뇌를 더 착각시키기 위해서 긍정의 자기 암시를 반복시켜주라. 그러면 나는 이미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만큼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뇌는 뭐 해버린다? 착각해버린다. 착각을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성공신념을 강화시키라. 성공신념을 강화시키라.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대상이든 잘할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성공신념은
자기 암시와는 다릅니다. 잘 보세요. 성공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에서 이 성공신념을 만들 수 있는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트레이너가 되면 여러분들이 분야에 따라 다 다릅니다. 치료 쪽이 있고, 상담 쪽이 있고, 코칭 쪽이 있고, 교육 쪽이 있고, 뭐 자기 일에 대해서 분야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트레이너를 한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핵심적인 키를 자신만의 그 분야에서 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그럼 성공신념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성공신념. 여기에 대한 키를 여러분들만의 또 저와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공신념에 대한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변형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리한 이것이 성공신념을 강화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뇌를 한번 보자고요.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자,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실행력을 가지게 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념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신념 체계를 어떻게 형성시켜야 될까요? 바로 태사에 그 답이 있다고 보죠. 태사에. NLP 트레이너가 되면 NLP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는 프레임이나 마스터에서는 NLP로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계속했다면 트레이너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이제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NLP를 벗어날 수 있는 전체성을 가져야 되죠. 그럼 태사는 NLP를 벗어나면서도 NLP 안에 있는 것이에요. 태사는 T, E, S, A, T, Thinking, E, Emotion, S, Speech, A, Action. 그러면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나의 뭐를 바꿉니까? 뇌의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죠. 반복적인 나의 정서가 뇌의 전용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반복적인 나의 말이 뇌의 전용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반복적인 나의 행동이 전용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과 정서와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성공과 관련된, 성취 경험과 관련된,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우리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만든다.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면서 거기에 신념 체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그 신념 체계가 곧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면 트레이너로서 성공 신념이 강화되어 있다면 트레이너가 하는 그 말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에너지가 들어있고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하는 말들은 일반 강사가 하는, NLP 트레이너가 하는 말들은 일반 강사보다는 뭔가 쑥쑥 들어오는 느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신념을 강화해야 된다. 자, 한 가지 더. NLP 트레이너 강사는 모델링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나 그 모델링에 함몰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제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트레이너가 되면 이제 모든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링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NLP를 하면서도 NLP에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긴 하되 그 어떤 모델링도 내가 그 모델 대상으로 들어가서 내를 잃어버리지 마라. 처음에 모델링 할 때는 내가 모델에 들어가서 그대로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러나 흠뻑 젖고 난 후에는 다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나로서 그 모델의 핵심 원리와 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뭐를 가지게 되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스피치를 할 때 자신만의 스타일, 그것이 잔잔한 목소리로 깔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과감을 지르면서 하는 것이든 또 손을 쓰면서 하는 것이든 몸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신만의 개인 스타일을 만들어. 그건 어느 누구도 제한 두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요래야 된다는 규정에 갇히는 순간 그건 트레이너로서의 스피치 능력에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표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지지만 우리는 그 표준에 얽매이는 순간 그건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준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과 뭔가 쑥쑥 와닿고 능력을 가졌다면 그거 자체가 훌륭한 스피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되 자기 스타일로 하는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였나요? 모델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정적인 욕구를 가져라. 열정적인 욕구를 갖기 위해서는 사명을 가져라. 그 다음에 내현 기억화시켜라. 긍정적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반복해라. 성공 신념을 강화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스타일로 해라. 자기 스타일. 만약에 자기가 사투리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사투리를 표준말로 바꾸어서 훈련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표준말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그 사투리가 그냥 단순한 사투리로 한다면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해요. 근데 그 사투리에 자신만의 그런 경험, NLP의 핵심적인 기법, 그러한 탁월한 어떤 알맹이가 있는 사투리로 묻어나간다면 그 사투리는 일반 사투리하고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투리를 잘하는 NLP 트레이너 강사가 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NLP 트레이너로서 가져야 될 스피치 능력, 이 항목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소통 능력에서 막대 그래프 그려라 했죠? 이것도 뭐 할 수 있을까요?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있다면 100점에서 점수를 매겨보자 이 말입니다. 나의 모델링 그거는 지금 몇 점 정도 될 것인가? 열정적인 욕구는 나는 몇 점 정도 될 것인가? 내 내연 기억화된 것은 몇 점 될 수 있는 것인가? 긍정적 자기 암시는 나는 몇 점인가? 성공 신념 강화는 몇 점인지 또 자기만의 내 스타일을 나는 찾은 게 한 몇 점 되는 것인지 그걸 보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다. 아, 이게 내가 좀 더 채워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점은 계속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보완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채워 넣어서 완벽한 트레이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분석해서 체크해서 아, 이게 잘하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알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제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실습을 하겠지만 여기서 실습하는 건 아까 작은 하나의 실마리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실습을 안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 잘하는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최고의 트레이너 강사가 되는 거예요.